화일루프 다섯 번째 과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도전 과제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도전 과제는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여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만들어라. 올바른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도구 중에서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도구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정답은 없지만 가장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해봐라 라고 했네요. 우리가 이제 이 과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캐릭터가 서 있고 보석들이 요렇게 보니까 딱 네 쌍이 존재한다 그렇죠. 두 개씩 한 쌍이라고 치면은 네 묶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묶음이 존재하는데 네 묶음이라고 할까요? 네 묶음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묶음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모두 다 첫 번째 캐릭터가 이동해서 두 개의 보석을 수집하는 동작을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동작을 지정해 두면은 그 동작은 모든 세트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겠죠. 실제로 보면은 캐릭터가 여기 있어서 요렇게 바라보았을 때 요렇게 두 개의 그죠 보석이 있고 첫 번째 상황을 해결하고 나서 두 번째 세트에 이제 캐릭터를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세트에 와서는 캐릭터를 여기 세워서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죠? 마지막으로 캐릭터는 어디 됩니까? 캐릭터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면 결국은 모든 세트가 다 첫 번째 지정했던 그죠? 첫 번째 지정했던 동작을 다 따라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어렵지 않겠죠. 대신에 이제 이번 예제에서는 뭐 포루프도 사용해보고 함수도 사용해보고 조건 코드도 사용해보고 뭐 이런 연산자도 사용해보고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딩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게 하는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는 코딩은 제일 쉬울 겁니다. 일단은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죠. 똑같은 동작을 4번 반복하면 될 겁니다. 그죠? 네 묶음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서 코딩은 이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해서 이 보석을 수집하고 다시 이렇게 이동해서 이 보석을 수집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윗방향으로 바라보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동작들을 포문 안에 코드의 동작 순서를 지정하면 되죠. 예, 동작 순서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한 번씩 입력을 해볼까요? 자, 처음에 뭘 해야 되죠? 여기서 한 칸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move forward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석을 수집해야 되죠. 그래서 collect gem. 그리고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니까 turn left.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들을 하나씩 나열해 주면 될 겁니다. 다시 move forward, collect gem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turn left를 하고요. 다시 move forward 했다가 turn right를 하면 되죠. 마지막은 turn right를 해주면 이렇게 이 동작 전체가 순서대로 보면은 순서대로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캐릭터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던 그 상황이 이 코드를 다 순서대로 실행하고 나면 어찌 됩니까? 최종적으로 캐릭터는 여기에 서서 이 방향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두 개의 보석을 수집하는 동작은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이 명령어들 코딩이 실행되고 나면은 캐릭터는 원래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빠르게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자, 캐릭터
캐릭터가 예, 보석을 수집하고 있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네, 어떻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보석을 수집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있던 보석을 수집했던 이 동작이 결국은 모든 세트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딩을 쭉 순서대로만 해주면 간단하게 코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복문을 사용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반복문, for 루프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폼 말고도 또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함수를 이용해서 코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함수를 이용해서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일단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면은, 캐릭터가 이제 보석을 수집하는 행동, 그죠? 보석을 수집하는 행동 전체를 함수 하나로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요 움직이는 패턴을 찾아서 포문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간략화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코딩이 된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자 펑션을 하나 명령어를 주고요. 함수 이름은 이제 두 개의 보석을 수집한다니까요. collect two gems라고 줄게요. 함수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줘도 됩니다. 이것은 함수 이름 주는 거에는 어떻게 뭐 따르게 그게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영문으로 시작만 하면 돼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보석을 수집하는 것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세 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먼저 움직여야 되니까 move forward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느냐. 지금 여기는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보석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보석이 다 있었습니다. 자, collect to gems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드는데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동해서 보석을 수집하고 요 보석을 수집하고 요렇게 와서 이렇게 바라보는 행동을 우리가 이제 함수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문을 쓴 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바로 앞에서 만들었던 것은 동작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죠? move forward, collect gem, turn left, move forward, collect gem, turn left, move forward, turn right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 하나하나를 다 지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여기 보면 우리가 연산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연산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if문 어떤 조건을 따져가지고 보석을 수집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f문을 활용한다. 이게 조건문이잖아요. 그렇죠? 조건문과 그 연산자, 논리 연산자죠. 요걸 갖다가 활용해서 보석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방법으로 함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석이 있을 때 처음에 move forward를 해서 캐릭터가 요렇게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막히죠. 그죠? 막혀가 있죠. 막혀 있으면서 동시에 뭡니까? 보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가 막혀 있으면서 이동했던 정면에 통로가 막혀 있으면서 그 위치에 보석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수집하라라고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if문을 하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 자 만약에 그 가는 길 앞이 막혀 있거나 그죠? 동시에 그죠? 막혀 있으면서 동시에 또 보석도 있어야 되죠. and 연산자 그리고 is on gem이죠. 그래서 보석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석을 수집해야죠. 그래서 collect gem을 하면 될 거예요. 자, collect gem을 하고 나면은 보석을 수집했어. 보석을 수집하고 나면 캐릭터는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정면 방향으로. 그래서 보석을 수집하고 나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turn left 명령어를 하나 더 주면 될 겁니다. 자, 여기 if문을 넣었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캐릭터가 이제
처음에 여기 포문을 만나서 3회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move forward 명령을 만났어요. 여기에서 요렇게 이동했단 말이죠. 한번. 자, move forward를 만나서 이동하고 난 다음에 상태를 보는 거죠. 자, 막혀 있으면서 동시에 보석이 있냐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있죠. 그죠? 여기 true죠. 이것도 true고. 둘 다 true니까 and 연산이니까 조합 연산의 실행 결과는 true입니다. 참이니까 요 밑으로 실행하겠죠. 그래서 보석을 수집하고 왼쪽으로 돌았어요. 보석을 수집하고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게 실행됐죠, 한번. 실행되고 나면 다시 포문을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가 실행이 되고 나면 자, 두 번째 루프에서 다시 이렇게 move forward 명령어가 실행되니까 첫 번째 보석을 수집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튼 다음에 move forward 명령을 따라서 두 번째 보석의 위치로 이동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석의 위치로 이동하니까 또 뭐죠? if문을 다시 만나죠. 막혀 있고 보석이 있냐 물어보니까 앞에가 막혀 있죠. 진행하는 방향에 앞부분이 막혀 있죠. 막혀 있으면서 동시에 뭐다? 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 이동해서 보석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보고 막힌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이 둘 다 똑같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collect gem과 turn left를 실행할까 합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반복까지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반복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세 번째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자, turn left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지우고 자, 여기서 보석이 있어서 보석을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수집하고 난 다음에 왼쪽으로 돌았죠. 그래서 캐릭터는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세 번째 연산을 반복을 다시 옵니다. 그러면 현재 칸에서 다음 칸 이동, 여기 일로 이동하겠죠. 이쪽 칸으로. 자, 이동했어요. 자, 이동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 이 액티브도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자, 캐릭터가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두 번째 칸으로. 여기서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있던 자리에서 이동해서 보석을 수집하고 이동해서 보석을 수집하고 다시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맞죠?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고 요게 이제 내 쌍에 다 전달된다, 연결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서 있던 형태처럼 다시 정리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캐릭터를 요 방향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현재는 왼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캐릭터를 턴 라이트를 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거예요. 자, 턴 라이트를 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턴 라이트라는 조건은 앞에가 막혀 있지도 않고 뭡니까? 보석도 없는 거죠. 그죠? 둘 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else 문을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 그죠? else 문만 넣어도 될 거고요. else if를 넣어도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else if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막혀 있지도 않고, 그렇죠? 앞에가 막혀 있지 않으니까 not is black.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보석이 없어야 되죠. not is on gem이 되죠. 그죠? 네. 둘 다 없는 상태가 된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는 turn right,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캐릭터는 이 위치에서, 그죠? 두 번째 쌍, 그죠? 요 쌍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예, 요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될까요? 요게 뭡니까? 우리가 한 쌍의 보석을 수집하는 반복이죠. 그죠? 패턴이죠. 따라 보면. 그렇죠? 보석 수집을 하는 패턴입니다. 보석을 수집하는 패턴이죠. 이 패턴을 4개를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패턴을 4번 반복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collect to gem이라고 하는 함수는 일단 뭡니까? 이동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까지죠. 그죠? 보석을 물론 다 수집하고. 자,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문을 이용해서 4번 반복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문이니까 포문이죠. 4번 반복해야 되죠. 모든 쌍이 4개니까요. 무엇을 반복해야 됩니까? 방금 만들었던 collect to gems라고 하는 함수를 4번 반복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보석을 수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이 답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지정했고요. 폼을 이용해서 반복도 했고요. if문을 이용해서 조건도 찾았고요. 조건도 한 개가 아니고 뭡니까? 이제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두 개 이상의, 그죠? 두 개 이상, 세 개, 뭐 네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여러 개의 조건들을 결합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else 부분도 사용했고요. 자, 그러면 전체 보석을 수집하는 행동을 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돌아서 잘 실행하고 있죠.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었던 형태와 똑같이 모든 보석을 수집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왔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또 다른 형태로 한번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코딩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쌍으로 보고, 그죠? 여기에 있는 보석의 쌍을 하나로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을 만들어서 함수로 지정하고 이 패턴을 4회 반복했죠.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반복문을 이용하는데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보석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수집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동해가지고 모든 보석들을 수집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만들었던 함수, 이제 이거랑 이제 어, 유사한 그 패턴을 적용합니다. 이거 패턴을 적용하는데 움직이는 것을 한 칸 한 칸, 한 개 한 개씩 다 지정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오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무브 포워드가 무브 포워드, 무브 포워드, 무브 포워드 세 번 있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지정하지 않고 반복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세부적인 설명들을 꼼꼼하게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제가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자, 12번 반복합니다. 그 각각 움직이는 것이 캐릭터가 뺑 돌아서 한 전체의 회로를 도는 것이 12칸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번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무브포워드죠. 그래서 12번 앞으로 가라. 자, 근데 그냥 가느냐? 그건 아니죠. 가는 길에 뭐 있습니까? 보석이 있는 경우는 보석을 수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f문을 써야 되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함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로 사용하면 될 겁니다. 자, if is blocked, 그죠? 막혀 있거나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보석이 있으면 이거죠. is on gem. 그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보석을 수집하고 컬렉터 잼하고 턴을 레프트 한다 했죠. 네, 어렵지 않죠? 네, 턴을 레프트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else if 여기 들어가지고 그죠? else if 문을 넣어서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여러분이 주시면 됩니다. 그죠? 네, not is blocked and 동시에 그죠? 그 다음에 not is on gem이죠. not is on gem이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냥 오른쪽으로 방향만 틀면 되죠. turn right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조금 전에 여기 코딩하기 바로 앞에 우리가 함수도 이용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동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뀌어진 건 요거밖에 없죠. 그죠? 네. 요것을 이제 세 개의 동작을 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것을 함수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요것은 전체를 하나하나를 다 지정을 해서 전체가 한 개, 전체 움직이는 칸 전체 개수를 세 가지고 그 한 칸마다 이동해서 작용하는 것을 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포문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if 문을 만나서 조건을 맞춰가지고 동작하고 있죠. 네, 결국은 똑같은 동작을 완료했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코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답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더 여러분한테 더 적당한 것이는 여러분이 많이 해보시고 요거 말고도 이제 이 간단한 예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3개 이상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방법대로
여러분만의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갖다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좀 더 효율적인 코드로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